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은 시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씨앗입니다. 요즘 호떡이라 불리고 있지만 씨앗입니다. 네. 저도 약간 씨앗 호떡 하면서 호떡을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호떡이 좀 더 입에 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찰떡같이 잘 붙는 입에 찰떡 많은 분들이 같이 찰떡하면서 호떡이 그 대표님께서 호떡아. 요즘에 꾸미도 저한테 호떡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귀여워가지고 아. 호떡이가 귀엽잖아요. 앞으로는 씨앗과 호떡 둘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엔 역시 호떡이죠. 그렇죠. 겨울엔 역시 호떡이죠. 요즘 같은 날씨엔 3,000원을 꼭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혹시 3,000원이 있다면 겨울 간식 뭐 좋아하세요? 1탄은 타코야끼입니다. 역시 역시 배운 사람. 역시 타코야끼 배운 사람. 일단은 타코야끼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붕어빵. 파당금. 붕어빵. 슈크림이지. 여기서 갈리네요. 파당금이죠. 슈크림이죠. 전통으로 이 얼마나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파당금. 이게 팥 앙금이 물러나고 슈크림이 나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파당금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다코야끼가 1순위고 두 번째가 붕어빵인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조그만 차이로 갈리는군요. 붕어빵에서 이렇게 슈크림이냐 파당금이냐로 다 갈리다니. 약간 그래도 모르겠네. 집행부중에 우리 투표해볼까요? 나중에 나중에 뭐가 더 좋은지. 뭐 그리고 내기를 사기. 그리고 붕어빵 사기. 오케이. 1인당 2개 정도 먹을 수 있도록 붕어빵 사기. 오케이. 근데 이 근처에 붕어빵 파는 데가 있나요? 저기 있어요. 신촌역 네, 근처에. 그 주변에 팔더라고요. 미니 붕어빵이라서 2,000원에 6개? 그럼 한 사람당 한 4-5개는 돌아가야겠네요. 그렇죠. 조그마니까. 한 그 정도로 돈을 쓰고 내기를 다음번에 팟캐스트에서 결과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저희 진짜 겨울이 다가온 만큼 1년이 얼마 안 지났어요. 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와, 벌써. 보니까 저희 4-5번 하면은 100회째 저희가 2020년 첫 녹음 때가 100회 녹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은 92회 녹음입니다. 벌써 92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녹음 들어가 봐야겠죠? 네, 녹음해봐야겠죠? 네. 주간 청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우리 물어봅시다. 네. 마빈 박사님. 네? 붕어빵의 슈크림인가요? 팥인가요? 당연히 팥 아닌가요? 당연히 슈크림이지. 붕어빵? 네. 붕어빵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저는 둘 중에는 팥. 네. 근데 우리가 살짝 질문할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걸 수도 그쵸.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 욕구와 내가 욕구가 그래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욕구가 있는 거지 맛을 찾는다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 몇 분 계시는데. 그래요? 네. 그것도 한 분 신기하네요. 그분도 약간 꿈이 벌써부터 먹을 생각해? 이렇게 말했는데 왜 벌써부터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약간 나도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맛에 대한 탐구 중요하죠. 네. 맛 중요하죠. 정말요? 네,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넘어가죠. 다음에 마빈 박사님을 모시고 따로 게스트로 모시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맛에 대한 집중 탐구. 마빈 박사 맛을 찾아서
네, 이번 주 소식은요. 네, 저희가 그 녹음 그 10월에 했었으니까 네. 이제 10월 말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0월 말은 유니온 사무실 정말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바로 서울 청년 주간이 있었죠. 네. 2019 서울 청년 주간 시선이 만나다. 네.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이제 청년 유니온도 함께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화요일에 그 29일 화요일에는 이제 서울 청년 포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노동 이로운 직업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직업 훈련과 관련된 그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요. 네.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깜짝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게 학회였죠. 학회 말고 포럼. 아 포럼. 네, 포럼.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복잡하죠. 네. 그 포럼 말고도 그 일자리 경제 분과 차원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노동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노동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 고민과 이런 사례들도 들어보는 그런 그 모모를 찾아서라는 이제 연극과 토크 콘서트. 네, 그게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것도 포럼. 네, 포럼 서울 청년 포럼으로 해서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예쁜 포토카드 이런 거 나눠 드렸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서울 청년학교 오프닝 세션이 목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프닝 세션 주제는 이제 내년에 총선이고 하니까 이제 소위 청년 정치라고 많이들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청년 정치를 경험하신 장하나 전 국회의원 저희 조합원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시흥에서 시의원 하고 계시는 홍원영 시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네, 관련해서 그런 발제와 토론들이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 11월 2일 토요일에는 이제 신촌 연세로에서 그 청년활동 박람회에서 무려 청년 유니온이 일자리 경제 분과와 함께 5개 부스를 운영했죠. 어마어마했죠. 네, 어땠나요? 일단은 제가 있었던 부스에서는 그 5인 미만 유니온 캠페인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이제 문제하고 공 던지기. 네, 공 던지기를 공던지기가 맞추는 노동법 아주 그 하드캐리 했죠. 네. 그 연세로 일대를 모두 다 주름 잡은 네. 공 던지기. 유잼 대유잼이었다는. 네. 꿀잼 개꿀잼.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네. 거기랑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부스에서는 네, 맞아요. 이제 펀치기계. 네. 아. 펀치기계에 꼰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뒤에 있는 대나무 숲 배경에 이제 포스트잇 붙이는 네, 포스트잇으로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떤 겪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나무 숲에 소리 지르듯이 네, 그런 기획을 했었고요. 근데 정말 많이 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부스. 네, 맞아요. 처음에 펀치에다가 그 두꺼운 엽서 종이로 꼰대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테이프로 둘둘 감아가지고 정말 빈틈이 없도록 둘둘 감아서 했는데 마지막 가니까 그 꼰대가 3등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먹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꼰대 그 부스를 운영하신 분께서 오늘 게스트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더 자세하게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부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부스가 일단은 사람을 그렇게 다 쓸어 모아서 그 연세로이를 다 네, 주름 잡았다. 옆에 이렇게 뿌려주고 그래서 그 저희 그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와 청소년 유니온이 이제 한 부스를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사단법인 유니온센터는 이제 노동법 뽑기 네, 퀴즈? 맞아요. 네. 네. 사실 제가 있던 부스랑 반대편 끝이어서 저 한 번도 그 뽑기도 이게 제가 한번 뽑아볼까 했더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해보셨어요? 전 해봤죠. 사람 차별했네. 네, 센터장님. 네. 저는 다시 노동법 강의를 들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마침 또 노동법 아카데미가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네, 어쨌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부스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청소년 유니온 부스. 맞아요. 청소년 하면은 그동안 청소년 유니온이 만들었던 아기자기한 굿즈들을 가지고서는 호객행위를 했다. 다 털기 한 저요 이벤트. 네. 네. 그 스티커랑 뭐 배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되게 색깔 예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맞아요. 가졌어요. 네. 그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우 네. 한 2배 가까이 는 것 같아요. 네. 오. 네, 많이들 좋아해 주고 가셨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대형 TV 하나 빌려서 거기에 이제 띄워놓고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진로나 직업 관련된 이 질문 카드들을 보면서 이제 대화 나누는 그런 부스를 하나 또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훈련 관련해서는 어떤 직업 훈련이 필요하냐라는 거를 이제 대형 원고지에 글씨들로 채우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다 모두 대단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 성황리에 잘 끝났다. 라고 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의미도 잘 있었고 내포되어 있었고 재미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유튜브가 그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냥 부스만 있는 게 아니라 큰 텔레비전 있고 내 얼굴이 비춰지고 조명도 있고 이렇게. 네, 이제 조명도 있고 뭔가 내가 진짜 BJ가 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또 요즘 BJ가 제 1위 유망 네. 직업이잖아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그것도 유튜브 잘하는 법 강연도 막 나오던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질문 카드가 되게 그 흥미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 클레이 카드를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거를 이제 활용해서 네,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질문도 이제 재밌는 것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서 실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이제 앉았다 가셨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는 다시 볼 수 있나요? 아 저희 그 청년 유니온 유튜브에서 청년 유니온 검색하면은 네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띄엄띄엄 그 제가 가끔 나와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막 이러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마빈 박사를 보고 싶으시면 네 유튜브에 그렇지 청년 않고 그냥 모임을 유니온을 오시면 치시면 된다. 그게 저장되는 거였나요? 네, 얼른 비공개로 바꿔놔야겠고요. 중간중간마다 가서 뻘짓하게 됐는데. 또 직업 훈련에는 어떤 직업 관련된 이야기를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그 명칭이 되게 특이한데 제가 그날 처음 들은 것 중에 너무 특이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산에 가장 그 험난한 그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에 있는 나무를 손질하는 그런 직업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무슨 리스트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또 이제 뭐 웹 디자이너 뭐 아니면은 뭐 제빵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반려견 관련된 거 그런 것들도 나왔던 것 같고 다양한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시아님 안 적으셨어요? 저는 그 원고지에 적다기보단 저도 그 부스를 맡아가지고 그 부스 주변을 좀 꾸밀 때 좀 몇 개를 적어놔가지고 수의사라든지 이런 거 적어놨어요. 저도 적었어요. 뭐 적었나요? 저요? 판다 사육사. 사실 딱 보고 감이 오긴 했어요 그거.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들렸다 가셨군. 맞습니다. 네, 다른 부스들도 재밌는 부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이제 저희 같이 사무실 쓰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이제 등록 임대주택 관련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맞은편에서 이제 다양성 분과 평등 다양성 분과에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오픈 마이크. 네, 오픈 마이크도 지난번에 진행을 하셨고요. 바람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죠. 네네네. 바람님뿐만 아니라 또 청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나 여러 이제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 청년 공간 이런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 주간 때 청년 유니온이 굉장히 잘해서 네, 제일 핫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벌써 한 달. 그날 와주신 조합원분들이 정말 맞아요. 네, 아침 10시부터 이제 같이 짐 나르고 짐 나르고 정리하는 것까지 같이 부스 진행도 네. 같이 해주시고. 맞아요. 망토 두르고 이렇게. 네. 그쵸? 네. 토요일을 불태우고 그 토요일 저녁에는 그 전국 활동가 교류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제가 또 청년 유니온 영업을 이렇게 해바라기 쓰고서는 네, 진행을 했고요. 네, 그 행사 컨셉이 쌉니다 천리만 마트 요거 컨셉이어서 네, 그런 것들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에는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서울청년학회에서 기획 세션 중에서 이제 청년 환유의 정치, 동상이몽의 정치하고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청년 수당과 관련된 청년 수당과 관련된 그런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졌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5인 미만 유니온에서 열심히 준비한 대망의 플래시몹을 진행을 했죠. 네.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시아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죽는 줄 알았어요. 캠페인과 플래시몹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캠페인은 또 이제 청년주간에서 흥했던 공 던지기로 알아보는 노동법 퀴즈를 홍대 한복판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죠. 네, 그리고 스타 플랩시몹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많은 공을 시아님께서 드린 걸로, 그 플랩시몹에 공을 많이 드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기획했을 때랑 기획하고 나서 좀 어땠는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약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좀 떠올려 보면은 중간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감에 떨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저를 탁 잡아채면서 일단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불안하지 말고 딴 거 하고 있어라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발언을 하면서 긴장감을 막 풀고 있었고 마이크를 잡아야지 긴장감이 풀리는 역시 위원장 스타일이다. 이 어떤 대표자 스타일. 그치 역시 팟캐스트 고정 게스트답다.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긴장 잘 풀고 사람들이랑 리허설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중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희 플래시몹 하는 거 사진 찍어가시고 지켜보시고 하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타 플래시몹 할 때 이렇게 제가 발언을 어쨌든 맡아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제 앞에 그날 온 조합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 거가 뻔히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살을 더 붙여서 원래 이제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고 저는 그 현수막 디자인도 직접 이렇게 네 맞아요. 그 하은님이 이제 하은님께서. 손으로 그려주신 디케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5인 미만은 그렇지 않더라. 그쵸? 네. 그렇게 써 있었던 거를 이렇게 대문짝만한 걸 들고 홍대 한복판 길을 막고 저희가 네 맞아요. 길을 막았죠.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셔서 어쨌든 그런 제보센터 홍보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리플렛도 많이 나눠드리고 하면서 어쨌든 잘 끝난 것 같고 그러고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여의도로 조합원들하고 넘어가서 이제 전국 노동자대회 참석을 잘 하고 왔고요. 그날 저희가 그리고 인천에서는 인천 노동법 아카데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홀로 이렇게 인천까지 이렇게 가서 강연을 잘 하고 오신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지난 목요일과 이번에 아마 방송이 나갈 목요일에 이제 노동법 아카데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화는 일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두 번째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해서 노동법 아카데미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일정 놓쳤다고 혹시 아쉬운 분들은 11월 24일 날 이제 수원에서 경기 노동법 아카데미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혹시 수원이나 혹은 경기 남부에 사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노동법 아카데미 꼭 일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함께 찾아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남은 일정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빠뜨렸어요. 네. 그 땡땡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고 있던 프로그램 불편한 대화를 이제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이제 2회째 저희가 저번 수요일에 11월 6일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팀장님이 이제 같이 기획하시는 조합원분들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게 잘 얘기를 많이 나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언론을 많이 나갔어요. 사실 그 SBS 청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SBS에서 이제 청년 퇴사를 주제로 해서 이제 퇴사자들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나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 리스펙 유니온 보고서 참여해주신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그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 유니온에서 어쨌든 같이 작업한 그 영상이 어쨌든 나간 거여서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아마 시사기획창 KBS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제 청년을 주제로 해서 오지 않는 청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국 사태 전후로 펼쳐졌던 청년을 둘러싼 이슈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나 이제 어쨌든 청년 기부법 최근에 이제 아직 입법이 아직 안 된 이 얘기 몇 번째 하는 거지? 어쨌든 입법이 아직 안 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국회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 만났던 그런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 풍부히 담아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핫했죠. 네, 진짜 핫했죠. 앞으로도 핫할 예정이지만 더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전국 활동가 워크숍이 이제 주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워크숍에 오게 될까요? 주로는 지부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이제 집행부 분들 포함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조합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는 이제 뭐 기획단이나 뭐 TF나 이런 것들을 올해 저희가 많이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했던 조합원 분들과 함께
청년 유니온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해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도 하고 저희가 이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 특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배우고 토론하고 술도 마시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음료수를 마시겠죠. 어쨌든 뒤풀이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저희가 네, 그런 일정들이 이제 남아 있고요. 이제 12월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5인 미만 네, 사업장 관련해서 일경험 제보센터에 대한 사례 공유회가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네, 혹시 5인 미만에서 일해 보신 분은 bit.ly/UNDER 숫자 5 WHY 네, 갑자기 이렇게 홍보를? 네, 요 주소로 들어오셔서 네, 제보센터 제보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분석해서 사례 공유회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내에는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서 1년 동안 그 노동상담 관련해서 활동했던 것들을 분석해서 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인 미만 유니온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례 제보센터. 제보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거랑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서는 노동상담 사례 분석해서 그거를 발표하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바쁠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일정들이네요. 12월에 송년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조합원분들 청년 유니온 송년회 있을 거다라는 걸 미리 네, 머릿속에 놓고 네.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고 계셔야 네, 다음 방송에 잡히겠죠. 네, 빨리 공개되는데. 비워두시라. 언제 네, 그럴지 머릿속에 모르겠지만. 알아주십사. 네. 정말 많은 거랬네요. 네, 정말 많은 거라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마빈 박사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겠네요. 네, 다 같이 열심히 뛰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합원 여러분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슈크림을 좋아하시는 마빈 박사님. 아니, 아, 팝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하시네. 왜곡하시네. 아니 내가 그냥 잘못 말하면 편집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네. 이렇게 꿀잼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팥이 들어간 붕어빵을 좋아하시는 계란빵이 더 좋아요, 사실. 네, 계란빵을 좋아하시는 사무처장님 오늘 주간 청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가리 초대석. 네, 오늘 노가리 초대석 청년 유니온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신입 조합원분을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31살 이혜진이고요. 지금 헤드헌터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법인 설립까지 마치고 네. 그 약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시면서 청년 유니온 조합비가 빠져나갔다고. 예. 띠링. 오늘 팟캐스트 하는 날 이러면서 열심히 오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이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청년 유니온 8,350원 이렇게 1시간 시급이 입금을 하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축하할 일이었군요. 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조합원으로서의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청년 유니온 조합원만 할 수 있는 그쵸. 아무나 특별한 할 수 권리. 없는. 조합원 납부. 조합이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조합비 납부. 조합비 이 납부하기. 팟캐스트도 사실 조합원분들만 그 게스트로 보통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조합비를 내서 좋네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걸로 엄청 많이 얘기한다. 조합비를 몇 번 내셨어요? 아마 아직 한 5번밖에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청정넷 하면서 가입을 해가지고 청정넷 할 때 그때 그 1박 2일로 할 때 해커톤. 네, 해커톤을 할 때 그때 가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아니다. 그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에 왔을 때
가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뭐 5월, 6월 막 이랬으니까 지금 아마 딱 5번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네. 청류 가입은 누가 권유를 하던가요? 청류 모든 사람이 정말 약간 처음엔 당황했는데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청정넷에 아무래도 이제 청류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 맞아요. 네, 다들 얘기를 하시고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청류에 대해서. 아, 청정net 활동하시면서 처음 들으신 완전 거죠? 그때 처음 들어서 청류라는 게 있구나. 음. 그리고 노조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류를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청년 유니온 가입하기 전에 혹시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땠어요? 청류를 알기 전에? 청류 전에는 사실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사실 제가 아마 회사를 다니면서 노조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를 액티브하게 해본 적은 사실 없고 그냥 TV에서 보는 정도로만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 유니온을 알았을 때는 좀 어떤 이미지였어요? 청년 유니온은? 청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애초에 좀 청정넷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런 젊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서 사실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구나. 좀 그런 이미지였어요.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청년 유니온이라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들의 모임, 뭐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신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 네, 사실 굉장히 맨땅에 헤딩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래 알고 있는 조직이 아니고 뭔가 우리를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당황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서 되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활동가라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저는 지금까지 약간 생소했던 것 같아서. 네. 제가 여기 4층에 4층 맞나요? 네네네. 이 밑에 트립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 친구가 전에 여기 트립티에 다녔었어요. 여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3층. 네, 여기 이 트립티에서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청류 알기 전에도 이 건물을 알고 있었는데 일로 이제 청류 사무실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던 때에도 청류 사무실은 여기 있었을 거니까. 역시 인연은 따로 있지 않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회사를 2년을 다녔기 때문에 저도 2년간 들락날락 했거든요. 굉장히 친한 친구여서 그냥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는데 전혀 몰랐고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이 트립티 자체가 약간 좀 그런 사회적 기업 이런 거라서 그때 좀 그런 사회적 기업 활동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네.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에 약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올해 그런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도 참여를 했고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청류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좀 덜 어색하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아예 2, 3년 전에 봤으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네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좀 더 참여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입하고 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해본 사업들 아니면은 참여해본 사업들 아니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 청년 유니온에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 이런 건 있었을까요? 저는 가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청류 프로그램에 뭔가 참여하고 이런 건 많이 없었고 그냥 청정넷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청류 활동처럼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경계가 약간 모호하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또 그 일자리 경제 문과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청류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청류
프로그램에 따로 참여를 했던 거는 그냥 저번에 한번 망원에서 했던 그 동네 모임 아, 그거 동네 모임 한번 오셨었구나. 갔었거든요. 그때도 가면 어떨까 굉장히 긴가민가 하면서 도대체 어떤 분위기일지 어떤 분들이 오실지 뭐 전혀 모르겠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갈까 말까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 시간이 되게 어.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때 뭐 떡볶이도 나눠 먹고 어느 거요? 떡볶이도 나눠 먹고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 자리는? 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동네 모임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계신 분들 사실 제가 그 동네는 아니긴 한데 거기가 가장 좀 접근하기 괜찮아서 그 동네 분들이 모여서 뭐 그냥 그 저녁에 풍경도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분위기가 처음에 제가 상상했던 거는 동네 모임이니까 가면 청년 유니온의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하고 막 이런 거려나? 그럼 이렇게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엄청 많이 와서 사람이 엄청 많고 뭐 약간 내가 있어도 없어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일 거라고 약간 상상을 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인원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소소하게. 소소하죠. 굉장히 소소하게 그때 6명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온 거라고 해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내가 없으면 되게 티가 많이 나는 자리. 그래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또 마침 또 다 여자분들만 계셨어요. 그래서 떡볶이 먹고 과자 먹고 이러면서 수다 떨고. 마침 빵을 사온 게 그 빵집이 좀 관리를 안 하는지 오래된 맛이 나는 빵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맛이 어떻네 이거 기름 냄새나 막 이러면서 오래됐네. 이거는 맛있다 저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 좀 나누다가 서로 뭐 다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이슬 팀장님 이슬님이 준비해 오신 게 그 이렇게 긁으면 색깔 나오는 그런 까만 종 있잖아요. 네, 스크래치 그런 거를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밤풍경을 이렇게 하는데 망원 그 유수지 그쪽 망원공원 아무튼 그쪽이었는데 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가로등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를 그리는데 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랜만에 그런 그림도 그려보고 밤에 이렇게 뭐 한강 놀러 가야지 해도 날씨 좋을 때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거 말고는 이번에 한두 번 빼고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되게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 마침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 그때 안 갔으면 딴 때 안 갔을 것 같아서 가길 잘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다음에 여유가 되면 또 동네 모임 참여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잘 몰라서 가도 될까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가보니까 괜찮네. 다음에 또 하면 시간 되면 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도 오고. 맞아요. 이 팟캐스트 하신다는 게 되게 흔쾌히 네 좋아요 이러셔가지고 네. 저 되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그런 분들 몇 분 알죠. 그래서 팟캐스트 이제 초대하신다고 하셨을 때가 아마 7월 달인가 8월 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아닌가요? 제가요? 네, 아닌가요? 혜진님이요? 채은님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때 다른 분이 팟캐스트 이런 거 한다. 다음에 이렇게 연락이 갈 거예요. 이렇게는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바쁜가 보다. 다른 게스트들이 많이 밀려 있다.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보자마자 그럼 다음 주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밀려 있는 게 아니었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보물 창고가 있죠. 아, 예. 네, 게스트분들의 이제 보물 창고가 있죠. 잘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청정넷에서 일자리 경제 문과는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이게 진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제가 어찌어찌 제가 또 그때는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창업이나
뭐 이런 뭐 정부 지원 관련된 소식들을 되게 많이 받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링크를 보고 이거 재밌겠다 이래서 이 뭐 청년들이 직접 뭐 정책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이게 이렇게 1년짜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회의 한번 가볼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이렇게 청년 이렇게 가입까지 이렇게 됐어요. 인생은 모르는 1년을 장정이네요. 그 중에서도 되게 일자리 분과에서 많은 분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하신 건 어떤 분야였어요? 제가 그때 그 사업을 나름 시작을 하는 타이밍이었어서 일자리 경제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때 그거를 하고 원래는 그래서 창업 소주제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굉장히 의견이 강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보다는 다른 데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 관련된 정책은 저분들에게 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다른 쪽으로 가서 그래서 저는 노동시간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시간 소주제로 가서 그게 그때 당시에 5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어서 그게 없어질 뻔했는데 그 이후에 한 3분 정도가 더 참여가 되셔가지고 8명, 9명이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서 제가 1인 소주제처럼 활동을 했고요. 제 머릿속에서 알아서 회의를 하면 되는 동의됐니? 이렇게 하면 이제 민주적이네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물어는 봐요. 그래서 물어는 괜찮다고 보고요. 하시겠죠. 네, 대답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답을 저만 하죠. 그래서 자문자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해결을 했고요. 그거 생각나네요. 그 다른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인데 짤 중에 이제 자기가 그냥 키키키만 적은 한글 문서를 그 뭐라고 하죠? 단톡방인데 팀 과제 팀 네, 과제 네. 하는 단톡방에다가 올린 거예요. 키키키만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어요. 이러는 거죠. 읽어보지 않아. 읽어보지 않는 거죠. 약간 그 사람의 약간 안쓰러움이 떠올랐어요. 그냥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갑자기? 기획하고 아니 나 혼자 기획하고 나 혼자 동의하고 그래서 이 노동시간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생소한 주제이기도 하고 굳이 분리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서도 뭐 노동시간을 줄이자 이런 개념이 나오고 뭐 그런 뭐 이제 퇴근하면 연락하지 않기 이런 정책에도 사실은 노동시간이 포함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따로 이끌어가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격적으로 우리가 주 5일제를 한 지도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주 3일짜리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논의를 이것저것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새로운 시간이었고 아예 생각을 안 해보던 차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약간 맞물리는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재밌었어요. 많은 논의를 하셨다니 누구와 논의를 하셨나요? 저는 저와 원하시던 대답 너무 마음에 듭니다. 드리지요. 그럼 거기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에는 그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다양한 주 3일제를 반드시 하자 이것보다는 지금 그 탄력 근무제?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주 3일을 일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규직으로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뭐 예를 들어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뭐 어린이집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종일반에 보낼 수 있지만 뭐 이틀 정도는 좀 힘들다. 그러면 3일만 일을 하고 이틀은 뭐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창업 쪽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창업 지원금을 받으면 거기에는 생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가 해결되는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정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려면 누구로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풀리고 있고 그러면 이런 3일짜리 일자리가 많아지면 이런 청년 창업가들이 일을 배우면서 생계도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일도 나머지 시간에 할 수가 있고 3일을 빼면 4일이나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이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선수단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정책을 아예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3일짜리 정규직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생계를 해결하느라고 약간 이제 막판에 제가 좀 참여를 잘 못해서 네, 약간 아쉬운. 그 3일짜리 정규직은 어떤 게 있나요? 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렵기도 한데 그 세운상가 쪽에 정부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 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약간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냥 계약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니저로 업무를 하시는데 주 3일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것도 따로 있으시고 다른 데서도 뭐 이런 컨설팅 같은 걸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일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올 초에 약간 다른데 이런 서비스 기획 같은 걸로 주 2, 3일 정도만 그냥 회의에 참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뭐 계약직처럼 해서 풀타임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또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 3일을 출근을 하고 이것을 정규직이다. 그래서 이 일은 연차가 며칠이고 뭐 휴게 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래서 주휴수당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해서 좀 보여줄 수가 있으면 사실 아르바이트는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규직으로 봐야 되거든요. 주 3일 뭐 월수금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직종이든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들도 사실은 다 그렇게 그 주휴수당을 주고 사대보험을 떼고 그런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정규직으로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규직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약간 이런 인식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접근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정규직처럼 일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사실 이제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이거 차이는 사실은 계약 기간인 거잖아요. 계약 기간에 그렇죠. 끝이 있으면 비정규직이고 계약 기간에 끝이 없으면 정규직인 건데 많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거죠. 기간 정함이 없이 계속 일을 하다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근데 이제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정규직처럼 일을 하지만 정규직처럼 일을 하고 또 실제로 기간 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쓰긴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약간 정규직인데도 해고가 쉽게 일하시는 분들 많긴 하더라고요.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긴 하죠. 그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는 이게 조금 더 쉬운 부분이 뭐냐면 3일 동안 출근을 해도 그 시간만 가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내가 그 업장에서 나와 있으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은 사무직이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연락을 받고 이럴 수가 있는 일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도 그래서 3일 출근을 하는데 나머지 이틀까지 업무 지시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일을 출근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일 근무제를 도입을 할 거면 그런 이제 그 퇴근 후 뭐 연락 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주 5일제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맞아요. 3일을 했을 때 그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3일이 그 주 3일 일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혜진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네요. 퇴근 후 연락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주휴수당이나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들. 지금 주 5일제를 일을 하면 주 5일 동안 일하고 한 달 지나면 뭐 이제 하루짜리 휴가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차가 이제는 뭐 1년이면 15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3일만 일을 하면 몇 개를 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나눴을 때는 뭐 5일 일해서 뭐 1년으로 쳤을 때 15개니까 그러면 저도 5분의 5분의 3 계산해봐야 돼요. 비율적으로 계산한다. 굉장히 당황하셨는데 제가 계산기를 펼쳐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여덟 뭐 개 한 정도? 9개, 8개, 9개 이렇게 아홉 되잖아요. 개. 그러면 8, 9개를 그러면 주 3일 중에서 쓴다. 그럼 3개만 써도 이 사람은 일주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미묘한 지점들이 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세세하게 해결을 해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하면서 들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주 3일 자체를. 그럼 일주일에 얼마 정도 일하면 좀 적당하겠다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저 그거 혜진님. 봤어요. 제가 먼저 말해도 되죠? 네. 영국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주 노동 시간은 8시간이라고요. 8시간? 8시간. 일주일에? 일주일에. 8시간. 아. 저도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뭘 좀 아시네. 자, 이유를 들어봅시다. 사실 이유는 없죠. 이유는 없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놀기 애매해서 8시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네. 저는 어떻게 좀 이해를 했었냐면 원래 사람은 생계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뭐 이제 만약에 원시인이라면 그 수렵 채집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원래는 밥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1시간 이상 씹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도 너무 편리해졌기 때문에 5분 만에 먹어도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편리한 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진짜 일하는 수렵 채집 시간은 일주일에 8시간만 돼도 먹을 것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거. 현대인의 일하는 시간의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고 뭐 일어나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이런 것은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원시인이라면. 그럼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먹을 것이 당장 생계를 없어서 위한. 네,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수렵 채집이 나의 일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8시간만 하면 너무 충분하지 않겠어요? 막 열매를 8시간을 따요.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일주일 동안 먹고 없네. 8시간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8시간이 당연한데 근데 그 8시간만 할 거를 우리는 그 나머지 시간을 5배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기 편하게 때문에 그래요. 시안님은 편리해졌죠.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그 연구 기사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그게 8시간. 8시간이 무엇에 대한 기준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8시간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8시간 동안 일하는 게 가장 적당한 건가? 아니면은 인간이 주 몇 시간 노동했을 때 가장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가? 약간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8시간이라는 걸 보고 저는 딱 느낀 건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따로 있었다. 노동 시간이 길어서 그렇다. 노동 시간이 길어서 그렇다. 그냥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걸로. 맞습니다. 그래 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월수금 일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이라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이라고, 목요일 쉬고 금요일이라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다시 월요일에 일하고.
최근에 그 실제로 주 4일제를 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 수요일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요일을 쉬면 근데 이번에 10월 달에 경험을 하셨잖아요, 다들. 그래서 수요일에 쉬는 거를 경험하셨죠? 아닌가? 그래요? 10월 달에 안 하셨죠? 개천절에 네네네네네. 쉬고 한글날 쉬고 와 되게 네네네. 맞아 10월 달에 되게 그러니까 10월 달이 일단 다 금방 일했어. 가기도 했고 그때 프리랜서는 잘 모르시네요. 저는 활동가라서 잘 모르겠어요. 활동가라서 잘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들은 매일이 월요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마침 10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월화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일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왜 금요일 날 하루만 버티면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뭐 목요일도 그렇고 목금이 매일 오는 거예요. 목금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와. 수요일에 쉬면. 그래서 그게 왜 적당하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금토일을 쉬는 것보다 업무의 연속성이 더 적절해요. 오히려 수요일에 쉬니까 수요일에 하루를 건너뛰어도 막 일주일이 뭐 이렇게 3일이 연달아서 막 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괜찮아지는 거죠. 그런 삶을 네. 최고인데요. 꿔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꿈꾸고 싶다. 좋네요. 개인적으로 혜진님은 그래 8시간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편리함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벌어먹고 살면 이 정도 일하면 좀 살만하겠다. 4일 주 4일일까요? 일하는 시간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뭐 버는 금액이 사실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 사실 부의 재분배까지 얘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런 이제 대기업들에서 우리가 100만 원씩 주고 핸드폰을 사면 이게 정말 직원들한테 다 가나? 이런 것도 있고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면 내가 일하는 것에 이 금액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이 일하는 거랑 내가 일하는 거랑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군 이렇게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의 희소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굉장히 많은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적당히 지금까지 여러 타협을 거쳐서 지금 온 게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또 살아봤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이미 겪어봤고 뭐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빚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정말 기본적으로 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거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거를 이미 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쓰려면 전기세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것을 둘 곳이 필요하고 근데 또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럼 내 공간이 또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세제도 있어야 되고 네 좋은 섬유 유연제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러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타협할 수 있는 선까지의 직업과 근무 시간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만큼을 타협받기 때문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고. 여러분 화이팅! 그러면 좀 주제를 좀 바꿔서 갑자기 너무 무거웠죠? 네, 우리 마음이 아프네요. 주간 청류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청년 주간 행사 했었잖아요. 그때 되게 재밌는 부스를 네. 운영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스 진행하셨는지. 그때 뭐 꼰대에게 뭐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꼰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대나무 숲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펀치 기계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제 준비 기간에 잘 참여를 못해서 너무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 이렇게 등장을 해서 제가 부스를 지킬게요.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좀 지키고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펀치기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분은 실제로 내가 꼰대인데 이러면서 쓰신 게 얘들아 나도 칼퇴 하고 싶어 그리고 꼰대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의 마음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펀치 기계를 안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남자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것 같았는데 특히나 여자분들이 나 이거 처음 해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런 사격 게임이라던가 그 오락실 같은 거를 가끔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봤는데 아니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다니?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또 마침 최근에 복싱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처음에 그때 이제 호떡님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셨는데 주먹을 어떻게 쥐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쳐야 되는데 다들 정말 이 주먹을 쥐을 때 엄지를 안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손가락이 다칠 수 있는데 엄지를 안에 넣고 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 쥐는 것부터 해서 손목을 어떻게 잡아라. 그래야 손목을 보호할 수 있다. 근데 손목을 잡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팔을 잡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손목이 아니에요. 손목을 보호해주세요. 왼손은 손목 보호대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세를 잡아주고 여기 이렇게 어디를 쳐라. 이렇게 쭉 밀어서 쳐야 저 뒤를 맞아서 그게 점수가 카운트가 된다. 이런 것까지 약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약간 이제 펀치 교실 맞아요. 혜진의 펀치 교실 10초 펀치 교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여성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볼 일이 없고 여자 아이들도 왔어요. 근데 얘네가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안 치려고 하다가 이앗 하고 이제 쳐보고 가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막 너무 신나서 줄을 계속 서서 막 몇 번이고 막 5번을 치고 가고 막 이래요. 근데 걔네는 자세가 약간 잡혀 있어요. 이미 그런 뭐 만화 같은 데도 사실 뭐 싸움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여자아이들이 유난히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쳐봐 이러면 주먹 이 손가락 윗부분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 부분으로 이렇게 이앗 이런 식으로 쳐요. 내가 고양이 냐옹 이렇게 네. 것처럼 이 냥냥 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귀엽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미끼잖아요. 펀치 기계가 펀치를 치고 펀치에다가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 꼰대라고 써서 붙여놓으셨어요. 자, 꼰대를 치세요. 누굽니까? 어떤 새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고 자,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저기 대나무 숲에다가 붙여라 이렇게 했더니 와 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펀치를 하면서 약간 이 아드레날린이 올라와가지고 고급진 언어다 아드레날린. 네, 이게 올라와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써주세요 하면 약간 이제 뻘쭘해하기도 하고 뭘 쓰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펀치 한번 치고 쓰라고 하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아주 약간 빠르니. 화가 났던 것들을 좀 떠오르게 하면서 저 그날 명언을 들었잖아요. 옆에서 이제 어떤 분이 어서 치셨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면 죽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꼰대가 죽겠어요. 이렇게 해서 뒤지겠냐?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거기 또 썼던 것 중에 또 재밌었던 게 있을까요? 꼰대에게 쓴 말들 중에서. 꼰대에게 쓴 것들 중에 정말 뭐 너나 잘해 막 이런 너무 이제 상상하기 쉬운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정말 뭐 다 명언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것도 많았는데 지금 정확한 게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근데 다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너나 잘해라는 거를 이제 꼰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걸 써두신 분도 있었는데, 그 꼰대가 하는 말이었나 봐요. 누구야 잘하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실제로 들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나쁜 그럼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했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니까 참 그런 간극이. 그 간극이 많이 보이는 글들이 있었어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든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겠어. 다 너 사회생활 잘하라고 내가 해주는 말이지. 이런 말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그 진짜 아픔이 많이 보이는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직장 내 마음이 괴롭힘. 아프더라고요.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죠. 직장의 괴롭힘. 또 오히려 그런 데서 뭐 정말 백보양보해서 5인 미만에서는 뭐 해고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그게 정말 뭐 사업자의 그 금전적인 그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지켜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인권은 어디 가서 보장받나. 네, 5인 미만에서 뭐 정말 다 백보양보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금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해고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돈 문제니까 이 사업주가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줬을 때 망할 수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것은 왜 보호를 못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5인 미만에서 그 적용 제외 한 것 주요한 이유는 사실은 해고의 제한이나 아니면 근로시간의 수당. 제한, 뭐 각종 가산수당 제외한 거는 사업주에 약간 금전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 제외가 된 건데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을 때 그걸 또 사업주가 보호를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보호의 그 조항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업장에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게 그 사업자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는 건 사실 금전적인 그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데 그걸 왜 5인 미만 해놓나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해놓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진정하세요. 맞아요. 그런 게 그 5인 미만일 때 보호를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업주가 보호해야 할 주체잖아요. 사업주는 특히나 성희롱 이런 것도 사업주는 그 가해자의 위치에 가지를 않아요. 사실 법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는 네, 조치를 위치에 해야 있죠.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업주가 가해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피해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나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건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좀 너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호를 해줄 거라면 창업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창업 지원을 한다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을 엄청나게 많이 양산해내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저랑 지금 팀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가해를 하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보호해 주체거든. 이것을 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왜 그것도 해주지 못하는가? 큰 문제죠. 약간 법의 이 테두리 안에서 좀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5인 미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꼰대를 치게 하는 펀치기를 하고 대나무숲의 대나무숲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네네네, 거기서 그쵸. 나온 거죠. 한번 전체적인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촌이었으니까
이 행사에 오려고 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가족 단위 그냥 놀러 오신 분들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음. 그냥 이제 친구들끼리 왔다가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제 펀치 공짜래. 그래서 펀치 공짜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때 이제 그 휴가 나온 군인분들인 것 같은데 군인분들도 있었어요. 왜요? 둘이서 와가지고 펀치를 이렇게 한 번씩 치고 가는데 한 분이 엄청 잘 쳤거든요. 빡 치더니 너무 아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 중에서 또 같이 계시던 다른 분은 약간 곤란해하셨던 게 이게 이제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거다 보니까 그 버티지 않아도 돼였나? 그 문구가 네네 맞아요. 버티지 않아도 괜찮아였거든요. 그 음. 이제 엽서에 나와 있는 문구가.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버티지 않아도 괜찮아 이러면서 나눠주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사람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또 직장 다니시나요? 막 물어보고 주기도 그쵸. 애매하고 근데 학생한테 주면 저요 막 이렇게 되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제 미묘한 지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그런 식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떤 타겟을 잡아야 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왜냐면 준비 기간에는 청년은 당연히 다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 거죠. 네, 청년이 다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고 힘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거기 이제 써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일을 안 하는데요. 굉장히 뭐 뻘쭘해지거든요. 그러면 취업부터 그러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일상에서의 네. 꼰대를 겪어볼 그쵸. 수도 그래서 있었으니까. 뭐 다른 꼰대도 다른 사람일 수 있다. 뭐 누구나 꼰대일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약간 무마하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아이 데리고 나온 분들한테는 이렇게 아이가 같이 있어서 육아 스트레스 이러면서 이렇게 펀치. 맞아. 많은 어머니분들, 네.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해 주셨죠. 그래서 그 유모차 끌고 펀치에 계신 어떤 분들도. 얼굴이 그려져 있을지 왠지 상상이 가네요. 그래서 제가 유모차 이렇게 잡아드리고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펀치 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핫한 부스를 핫한 부스. 운영하셨네요. 마지막에는- 즐거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펀치기계 꼰대가 3등분이 되었죠. 그게 이제 목적 달성. 종이 붙여놓은 게 막 찢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치면 종이 가루가 막 날리고 꼰대가 파스. 먼지가 막 네. 그랬죠. 재밌는 얘기 해봤는데 오늘 1부가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벌써? 네 1부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좀 더 신나는 혜진님의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